안녕하세요, 호흡복스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아니죠 8월이죠 8월 1일자 793번 문장 문법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음성 녹음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8월 2일자에 8월 1일자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8월이 새로 시작됐으니까 일단은 저희 음성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제가 적어가면서 전달해드리는 문법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문법 설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그동안 인강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건데요. 그렇게 접하셨던 그런 문법 설명들에서는 주로 문장 구문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맞춰서 순서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류를 위주로 많이 배우셨을 건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문법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말하기가 혹은 영어로 쓰는 것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문법 설명은 문법 설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왜 이렇게 해당 부분이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어민들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그런 단어들을 특정한 위치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법 설명으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처음으로는 저희가 관사,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요. 관사들을 제가 미리 찾아 두었습니다. 관사, 그리고 관사를 대한 한정사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영어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분사, 구문, 투부정사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올바르게 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한정사를 써서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단 알아두신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제 나아가심으로써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씁니다 라고 각 경우에 대해서 한번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상기를 해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필요한 말을 쓰셔야 될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이 나중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으로 정리돼서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관사, 그리고 관사를 제한 한정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넘겨버리면, 슬라이드를 넘기면 나중에 이 음성이 나올 텐데 제가 바보처럼 슬라이드 넘기면서 방금 말씀드렸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관사, 그리고 관사를 대한 한정사도 살펴보신 다음에 시제에 관련해서 각각의 경우에서 원어민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왜 이런 시제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는데, 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미묘한 부분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춰서 사용을 하실 때 가장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시려면 각각의 시제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시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시제가 사용됐으니까 알아두세요 라고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러니까 그 문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마치 공식처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문장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익히시는 거잖아요. 익히시면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시고 각각의 그 문장들이 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더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문법 설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전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전치사는 물론 나와 있을 때는, 문장 속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겠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알맞은 전치사를 문장 속에 골라서 사용하시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치사 부분도 따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하루 누워있고 막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잠깐 밖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조금 목을 좀 가다듬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려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동시에 헌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기들한테 뜯기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별일 없이 피가 많이 줄지 않기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793번 문장에 대한, 제가 소두가 길었는데요, 793번에 대한 문장의 문법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그리고 관사를 위한 한정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different branch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정해졌지 않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특정한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는 우리 정관사 the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특정한 것의 반대적인 의미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것, 그리고 처음 언급된 것, 그리고 하나 있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부정관사가 되겠습니다.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 지금 branch라고 하는 뒤에 명사를 한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branch라고 하는 건 지점, 지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 중에 한 군데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적어보면 더 자세하게 이 어가 사용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여러 지점들 중의 하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my company 이렇게 보시면 my는 소유격 형용사이잖아요. 소유격 형용사는 말 그대로 소유관계를 나타내 주니까요. my company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내 회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 회사 하면 꼭 내가 소유를 한 것 같은, 내가 사장이고 내가 그 오너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my라고 한 소유격 형용사가 영어에서는 이렇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 countryside, 아까 그 부정관사의 반대로 더는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정관사는 그렇다면 특정한 것, 정해져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the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왜 사용되어 있냐면요, countryside이라고 하는 게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도시의, city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이건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오던 개념인데, 컨트리사이드 하면 시골적인 개념, 시골, 즉 그냥 농업이라든지 그런 자연환경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곳이고, 시티 하면은, 도시 하면은 뭔가 억지로 세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원래 그 부분도 이렇게 시골처럼 되어 있었을 텐데, 더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그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포함을 하면서 억지로 그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생성되어서 사람들도 일자리 때문에 모이고 하게 된 곳이 도시, 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컨트리사이드가 어떤 우리가 컨트리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런 지역들, 그리고 시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들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리사이드 전체를 다 가리키기 때문에 정관사 더 쓰고요. city도 마찬가지로 city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를 함께 사용합니다. the city, the countrysid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항상 그래서 countryside 같은 말을 쓰시려면 어를 쓰신다면 예를 들면 그런 컨트리 시골 중에 한 군데라는 그런 느낌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 주시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시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 등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더와 같이 사용된다는 거. 그럴 때는 city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관사 더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 살펴보시고요. my wife에서요. my가 지금 소유격 형용사로 써요. 따라 나오는 wife를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격 형용사는 어렵지 않게 사용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 idea 이렇게 더가 들어가 있는데요. the idea는 자 아까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여기서처럼 이미 언급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언급됐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리킬까요? 앞에 언급된 것을 나타내겠죠. I'm thinking about transferring to a different branch of my company located in the countryside.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시골에 위치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우리 회사의 한 다른 지점으로 트랜스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he idea라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in a more rural are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뒤따라 나오는 명사 area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장소 이런 의미로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are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곳들 중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부정관사 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런 장소들이 여러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시골스러운 시골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 아무 곳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로서 충분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my company 이렇게 my가 들어가서 뒤따라 나오는 컴퍼니를 수식해주는 한정해주는 소유격 형용사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고요. pay rais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ay가 명사고요. 여기서 그리고 raise도 명사입니다. 여기서의 pay가 명사인 것은 월급 급여라고 하는 식의 의미로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가 되겠고요. raise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상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명사 두 개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복합 명사입니다. 복합 명사의 경우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명사의 수에 따르게 되는데요. 수나 인칭에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raise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인상분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로 pay raise, 어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인상된 것, 월급 인상분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된 것은 뒤따라하는 raise 때문에 인상된 분량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pay raise가 아니고 그냥 아무 pay raise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월급이 인상되는 것, 그 부분을 포장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부정관사 어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더가 쓰여져 있는데요. The cit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countryside, the city 이런 것처럼 city나 countryside는 어떤
시군역 그리고 시골의 군역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식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관사 the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chang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change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 보시다시피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 그런 chang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명사의 경우에서는요, 어떤 그 명사가 주는 느낌이 얘가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셀 수 있는 것 같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셀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시잖아요. 즉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셀 수가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 실제가 있는 것 없는 것에 가리지 않고요. 얘를 영어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명사 자체에 전달되어 있는, 거기 지시되어 있는 그 남아있는 어떤 명사 자체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가리기보다는 이 어떤 그 명사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떤 유닛으로, 단위별로 각각의 것으로 쪼개서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뉘어서 그것이 하나하나의 조각이 단편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셀 수 있는 것으로 여길지 없는 것으로 여길지 판단을 하게 돼서 그 해당되는 관사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요, change라고 하는 거는 그 변화라고 하면 뭔가 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셀 수 없는 그런 change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변화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이, 어떤 일련의 사건이 하나의 그 덩어리로 쪼개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뀜 자체가,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쪼갤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는지,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거의 옷과 지금의 옷이 여기서 A 지점에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뀐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change,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change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한 번에서 이것에서 이것으로 변화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예를 들면 거기서 또 다른 변화가 또 있게 된다라면 그 변화는 또 다른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얼마나 얘가 추상적인 느낌인지, 얘가 얼마나 구체적인 어떤 실체의 물건을 나타내는 건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명사가 각각의 하나의 어떤 구역으로 쪼개질 수 있는지 없는지, 유닛으로, 제가 유닛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유닛으로, 하나의 어떤 단위로 나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experience라고 하는 그런 명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그 어떤 이번에 한 경험이 하나의 다른 것들과 동떨어진 하나의 어떤 그 경험 자체를 나타낼지, 아니면 경험이라는 것 전체적인 개념을 나타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어떤 여름에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인턴을 해서 많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럼 인턴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쌓여진 어떤 우리가 하나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유닛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타낼지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좋은 그런 느낌의 하나의 형태의, 한 가지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career too, 이렇게 my가 들어가서 따라나는 career를 지금 한정해주고 있는데, my라고 하는 거 자체 아까 소유격 형용사이잖아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제를 살펴보실게요. 맨 처음에 I'm thinking about 에서 비동사 ing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진행 시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진행. 네,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지금 당장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재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느낌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런 현재 진행 시제인데요. 여기서처럼 I'm thinking about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think라는 것 자체가 그냥 평상시에 의견일 때는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쓰지 못하는데요. thinking about something 이렇게 하면요.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민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을 때 동사 think의 쓰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thinking about,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f my wife agrees to the idea, 그리고 she thinks, 이렇게 이건 평상시에 어떤 my wife의 의견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단순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떤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태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would be boring 해서요. would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would be great, would 하고 be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would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will의 과거 시제로 그리고 과거형으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가정법의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가정법 would의 사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ould be boring, 지금은 rural area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더 rural한 지역에 가면 좀 지루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정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제형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과거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미가 울기 시작했네요. 시끄러우시면 안 되는데. 네, is guaranteeing 해서요. is가 들어가 is guaranteeing 역시 현재 진행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하고 자리로 옮겨야 되겠어요. 네, 현재 진행 시제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유는요. 우리 회사가 지금 나한테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한번 고민해봐 라고 그 부분이 나의 고민과 회사가 그렇게 나한테 제안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가 잘 어울리고요. If I transfer, 내가 만약에 잔금을 가면,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전치사래요. 접속사 if와 더불어서 우리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 전근을 가면 해서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사용됐을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단순 현재 시제로 그냥 써주시는 것 기억나시죠? If I will transfer 하시면 안 되고요. If I transfer 미래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절 속에 그 문장 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쓰였을 경우에는 항상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평상시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과 더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현재 시제 잘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모기를 잡느라 잠시만요. 글을 지우고 네, 단순 현재 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살펴보시겠습니다. I'm thinking abou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nk 혼자만 쓰였을 때는 평상시의 의견이나 지론 같은 느낌이라면 think하고 about이 같이 쓰였다면 어떤 것에 관해서 고민하다 라고 해서 그
고민의 어떤 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같이 쓰였고요. 네, 그 다음에요. of my compan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뭐뭐의라고 하는 느낌으로 소유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 of가 되겠죠.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네, 그 다음에 네, in the countryside. 자, countryside는 지역이잖아요. 지역과 더불어서 전치사 in이 사용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grees to the ide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치사 to는 앞에 있는 동사 agree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다,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다 라는 식의 의미일 때는 동사 agree를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살펴보시고요. She thinks living in a more rural area. 아까 똑같은 이유로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더불어서 전치사 in이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for both of u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for 뭐뭐를 위해.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뭐를 위해라는 느낌도 있지만 뭐뭐에게라는 느낌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지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치사 for는 방향성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둘 쪽을 향해서 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both of us 여기서 of는 뭐뭐 중의라는 의미로 항상 전체가 있고 부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전치사 of를 같이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be great for my career 뭐뭐에 관해서 지금 모기가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벌레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인가 봐요. 네, 그럼 여기까지 빨리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역시 방향성으로 어떤 방향속으로 어떤 것을 향해서 이 부분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전치사 for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8월의 첫날이었고요. 793번에 관련된 그 문장의 문법 설명을 지금 자연 속에서 제가 자연을 막 들으실 수 있으셔서 네,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8월 한 달도 저희와 같이 즐겁게 학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호복스였습니다.